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권 모야 조치, 즉 해외에서 자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박 사이트는 중동남아 등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중국, 칭타오 등이 대표적인데요.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해외에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신원이 특정돼서 수사의 대상에 오르고 검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기 이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추적이나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권 무효화 조치입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었다면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 있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2017년경 최순실 사건에서 정례 조사를 강제하기 위해서 시행하여서 그때 언론을 많이 탄 적이 있었죠. 여권법에 보면은 기소 중지나 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권 반납의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은 그 여권의 효력을 잃게끔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권 무효화 조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보니 해외에 있는 사람이다, 해외에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그 다음에 외교부 측 연락을 해서 여권 반납의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는 해외에 있으니 여권을 반납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서 외교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권이 무효화되면 국가 간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간에는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들어와야 하니 간접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무효 조치를 당했다면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권 무효 조치를 당했다면은 계속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무작정 귀국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이 효력이 정지되면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항에서 그냥 되돌려 보내면 다행이지만 범죄자로 파악돼서 그 현지의 수용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권 무효 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파기됐다는 것이므로 국내로 귀국하여도 곧바로 체포가 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사에 이르게 되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관에 먼저 자수를 제출하고 현지 영사와 협력하는 등의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연히 변호사가 다 알아봐서 적절하게 진행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내 수사기관에 자수를 제출하고 현지 영사들과 협의하여 여권이 무효화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내 수사기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안 중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 피고인의 주장은, 아니 내가 자수서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그 수사기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자수서 내라고 해서 자수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어떻게 자수서를 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경위를 들어보니 변호사가 자수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본인이 귀국할 때 이렇게 자켓에 자수서를 넣어왔다고 합니다. 자수서 넣어와가지고 수사기관에 체포당할 때 여기 자수서입니다 하고 냈더니 그걸 수사기관에서 이거 뭐냐면서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해프닝인데요. 이것은 변호사가 귀국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안에서 모든 절차를 아주 매끄럽게 처리해드립니다. 처음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들, 그리고 재판이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같이 매끄럽게 처리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입국 등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귀국 시 달라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자수를 제출하고 귀국 일정을 조율하여 입국하면은 바로 조사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2주간의 자가격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자가격리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2주간 뭐 그냥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2주간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장을 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준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귀국을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자수 제출, 수사기간, 그리고 귀국 일정 조율 그 하나하나를 모두 다 본인 피고인한테 최대한 필요한 경우, 즉 수사에 대비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 법무법인청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성공 사례가 있으므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마음먹은 자수 보다 효율적으로 재판의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